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전유영입니다. 오늘은 이민 변호사의 시각으로 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 바이든 행정부가 온다는 사실은 굉장히 굿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들어서면 첫 취임 후 100일 동안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민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폼이 생겼는데요. 이 폼 랭스 자체만, 그러니까 길이 자체만 벌써 18페이지가 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파일해야 되는 폼은 그럼 몇 장일까요? 20장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서만큼이나 긴 폼이 퍼블릭 차지에 관련된 그런 폼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재정에 관한 모든 서류를 함께 포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 리포트까지 함께 포함을 하셔야 된다는 거. 퍼블릭 차지의 의미는 뭐냐면요. 미국에 오고 싶으면 나 자신을 내가 혼자서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 퍼블릭 차지에 해당되는 사회적인 공적 부조가 있어요. 푸드 스탬프라던가 메디케이드라던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의 교육 수준이라던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는지, 또 내가 뱅크럽시를 파일하진 않았는지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서류인데요. 이 퍼블릭 차지 제도를 아예 없던 걸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오고 싶은 사람이 꼭 wealthy,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하는 거죠. 다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생겨났잖아요. 바이든 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의 정신을 많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다카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고, 다카를 받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시민권을 딸 수 있도록 스텝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큰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시민권을 따는 프로세스를 좀 더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1일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려워진 시민권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제 블로그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시민권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시민권을 따려면 정말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는 한국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시민권을 따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체자로 계시는 한국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은요. 레이건 행정부 아래에서 했던 것처럼 사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계획인데요. 사실 이건 바이든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천하는 것은 내가 불체자라는 것을 정부에 알려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텍스를 잘 내어왔다라는 걸 증명하고, 백그라운드에 큰 문제가 없으면 영주권을 따서 궁극적으로는 시민권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한 가지의 또 목표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 H-1B 단기 비자로 있으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H-1B를 숫자를 애뉴얼 캡을 늘리고 싶어 해요. 사실 이 단기 취업 비자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찾으시고 또 매년 울고 웃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한국 사람들이 H-1B를 받는데 수월해지겠죠? 가족 영주권 130이 어프로브가 되었다고 쳐요. 미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사실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영주권자인 경우에 F2B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즘 타임라인으로 따지면 한 7년 정도는 기다려야 내가 영주권을 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미국에서 가족 영주권을 만드는 그 철학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인데요. 이렇게 가족 영주권 초청 청원이 승인이 된 경우에는 미국에 단기 비자로 먼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이 F2A 카테고리를 아예 immediate relative로 올려버리겠다는 건데 가족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으로 있는 분들에 한해선 참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이 스탠필드에서 미국 안에서 박사를 따시는 분들에 한해서 바로 영주권을 내주는 프로세스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스탠필드의 박사 과정을 마치시는 분들이 영주권을 바로 받는 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annual cap, 그러니까 취업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지금 현재 14만 개의 캡이 있는데 이 annual cap에 이 스탠필드의 박사 과정을 하는 사람들은 포함을 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또 바이든 행정부의 아이디어입니다. 한국 분들도 이 U비자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요즘 U비자를 따려면 그 웨이팅을 다 기다리고 한 8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U비자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1년에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숫자가 10,00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희생자가 되시는 분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U비자의 숫자를 3배로 늘리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한 비자를 받는데 8년이 걸린다는 것은 저에게는 좀 변호사로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공약과 현실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평소에 걸리던 2배, 3배의 시간이 걸린 일들이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옛날로만 돌아와 준다고 해도 저는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모든 정책들이 실현이 되던 되지 않던 저는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제 힘을 다해서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